안녕하십니까. 쿠키보입니다. 오늘은 슬레이 더 스파이어 2 디펙트 캐릭터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고요. 캐릭터 특징과 구체 메커니즘을 먼저 알아보고 이제 구체를 쓰는 덱, 그리고 구체를 쓰지 않는 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 덱 알아보겠습니다. 디펙트는 슬레이 더 스파이어 2에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자동 인형이고요. 이제 특징은 재밌습니다. 슬레이 더 스파이어의 디펙트는 구체라는 걸 쓰는데, 디펙트는 우선 초기에 3개의 구체 슬롯과 전기 구체 하나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리고 카드나 이제 여러 가지 유물 같은 걸로 구체를 영창하면 그 슬롯에 구체가 들어갑니다. 오른쪽부터 들어가요. 슬롯은 카드나 유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을 구체로 채우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구체는 총 5가지 종류가 있고, 구체는 각각 발동과 발현을 합니다. 발동은 턴이 끝날 때 효과가 나오는 이제 패시브라고 보시면 되고, 발현은 슬롯이 가득 찬 상태에서 구체를 더 채웠을 때 가장 오른쪽부터 발현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각각 구체마다 발동되는 효과와 발현되는 효과가 다른데, 전기 구체는 발동됐을 때는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3 주고, 발현됐을 때는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8 줍니다. 냉기 구체는 발동은 방어도를 2 주고 발현은 방어도를 5 줍니다. 암흑 구체는 굉장히 특이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딜을 안 해요. 대신 발동됐을 때는 초기 수치 6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더하기 6씩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발현됐을 때는 쌓인 숫자만큼 체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피해를 줘요. 유리 구체는 발동됐을 때는 모든 적에게 피해사, 그리고 피해 수치가 하나씩 감소되고, 발현됐을 때는 현재 수치의 2배만큼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광역딜이죠. 그리고 플라즈마 구체는 발동 효과가 턴이 끝날 때가 아니라 내 턴이 시작할 때 에너지를 1 얻고, 발현되면 에너지를 2 줍니다. 여기서 밀집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밀집은 구체의 강화도예요. 예를 들어 초반에는 밀집이 0인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밀집을 올릴 수가 있어요. 카드나 유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밀집이 0인 상태에서 이제 구체 3개를 발동시키면 데미지가 9인데, 밀집이 3인 상태에서 발동시키면 데미지가 18이 들어갑니다. 밀집은 카드나 유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이제 이것들이 밀집을 올리거나 내려주는 카드들입니다. 대신 플라즈마는 밀집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펙트는 이제 밀집과 슬롯 이 2개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로 구체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구체덱이면 밀집과 슬롯을 늘리는 거고, 구체덱이 아니면 밀집과 슬롯을 제거해서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체덱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략에 앞서 카드를 6종류로 나눌 거예요. 우선 공격과 방어 카드가 있는데, 보시면 알듯이 공격은 데미지를 주고 방어는 방어도를 얻는 그런 카드입니다. 방어도 카드는 일부러 2가지 이제 수비와 도약으로 나눠서 줘봤는데, 수비는 기본 카드고 도약은 뽑는 카드예요. 둘이 코스트도 똑같은데 방어도 차이는 4가 나오죠. 이게 얼마나 기본 카드가 안 좋은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에이스 카드는 공격 카드인데 빌드업이 필요한, 앞서서 조건을 해금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코스트가 세다든가 뭐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한 방에 아주 강력한 카드를 에이스 카드로 해볼 거고요. 버프 카드는 공방과 운영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카드들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 슬롯을 1개 얻습니다. 이러면 버프 카드라고 봐야죠. 운영 카드는 에너지를 주거나 코스트를 깎는 카드들, 에너지 2배가 됩니다. 이런 운영 카드고요. 운영 카드 또 다른 유형은 카드를 뽑거나 만드는 카드, 예를 들어 여기에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영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 덱을 짜려면 각각의 구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구체 간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기 구체는 이제 평범한 공격 구체, 냉기 구체는 유일한 방어 구체. 그래서 구체 덱이라고 하면 무조건 냉기가 들어가야 돼요. 거의 무조건. 암흑 구체는 적금형 공격, 유리 구체는 광역딜, 그리고 플라즈마 구체는 밀집과 무관한 운영용 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전기 구체와 암흑 구체가 서로 카운터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먼저 전기 카드는 전기만 있거나 전기가 많으면 좋은 카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벼락 같은 경우 전기를 발현하면 데미지를 줘요. 전기를 액티브 시키면 데미지를 주고, 테슬라 코일 모든 전기를 발동시킨다, 즉
이제 디펙트가 있고 전기가 많을 때 테슬라 코일이 좋겠죠. 그리고 뇌우 같은 거 보세요. 전기를 X번 영창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기랑 암흑이 이제 섞여 있는 상태에서 뇌우를 액티브하면 모든 슬롯에 암흑은 다 발현이 되고 전기로 가득 차게 되겠죠. 아니면 폭풍이나 동전기와 같이 전기를 영창하는 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흑이 쌓일 시간은 주질 않아요. 근데 암흑은 오래 쌓여야 좋아요. 예를 들어 암흑 카드의 에이스가 다중시전이란 카드인데 가장 오른쪽 구체를 X번 발현합니다. 즉 30짜리를 3번 발현하면 데미지가 90인데 40짜리를 3번 발현하면 데미지가 120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3번 발현을 해도 암흑이 많이 쌓여 있어야 이게 암흑 다중시전 스킬이 좋은 거가 되는데 이제 전기랑 암흑을 같이 쓰면 그렇게 쌓기가 힘들다 때문에 전기와 암흑은 카운터 시너지가 납니다. 그에 반해 유리는 전기랑도 잘 어울리고 암흑이랑도 잘 어울려요. 유리의 발동과 발현 메커니즘을 좀 보자면 만약에 내가 유리를 영창하자마자 발현시켰어요. 그러면 영창하면 수치가 4인데 그대로 발현을 하면 그게 광역딜로 들어가니까 전체 데미지가 8딜이 들어갈 거예요. 전체. 근데 한 턴 두고 발현을 했어요. 그럼 처음 수치 발였죠. 4였죠. 일단 발동하면 4 데미지 들어가고 그 다음 수치가 3으로 까이고 3으로 까인 상태에서 다음 턴에 발현을 하면 2배가 들어가니까 데미지가 총 10이 들어가요. 두 턴에 걸쳐서 10의 광역딜을 넣는다. 만약 2턴 쉬고 넣었으면 데미지가 11, 3턴 쉬고 넣었으면 11, 그리고 만약 발현을 안 하고 발동만 되도록 가만히 두면 처음에 발동 수치 4, 두 번째 3, 세 번째 2, 네 번째 1 해서 총 10딜을 넣을 수 있어서 일찍 액티브하든 늦게 액티브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유리덱은. 그래서 전기덱에도 좋고 암흑덱에도 좋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구체덱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구체를 쌓기 전에 예열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모든 구체덱이 가지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전기나 암흑은 좀 나아도 제호 원소덱, 이 마지막 덱은 예열이 가장 오래 걸려서 구체덱은 공통적으로 초반 턴에 방어도 카드 에너지를 주는 카드와 유물이 좋아요. 카드만 잘 쌓는다고 해서 깰 수 있는 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체 덱을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덱은 이제 전기 냉기 덱이에요. 이제 밀집의 효과를 받는 전기와 냉기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가 공격, 냉기가 수비. 승리 플랜은 잘 맞고 잘 때리면 돼요. 운영은 공방 밸런스만 잘 맞추면 됩니다. 전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냉기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둘의 카드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약점이 있다면 앞에 말했듯이 예열되기 전에 아주 살짝 위험합니다. 전기덱의 공격 카드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도 비교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파지직은 시작 카드예요. 번개구체는 뽑는 카드인데 둘이 코스트도 똑같고 전기를 한번 영창합니다 똑같은데 번개구체는 데미지를 7 줍니다가 붙어 있어요. 무조건 번개구체를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파지직을 공짜로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버려지는 게 이득이에요. 이 전기를 영창하는 카드들 중에 폭풍이란 카드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건을 보시면 파워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전기를 영창한다죠. 전기 냉기 덱은 파워 카드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은 안 집으시는 게 좋고 번개구체, 필진 그리고 벼락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기 냉기 덱의 수비는 당연히 냉기인데요. 빙하, 오한, 냉정함 이렇게 방어도와 냉기를 주는 카드들이 좋고 특히 빙하는 방어도도 주고 냉기도 2번 주는 아주 좋은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카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꽃샘추위와 얼음창 같은 경우는 쓰기 살짝 애매해요. 꽃샘추위는 데미지와 냉기가 같이 있는데 전기가 이제 데미지를 잘 관리해 준다면 꽃샘추위를 안 잡으셔도 되지만 이제 딜이 살짝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시면 주셔도 되고 얼음창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애매해지죠. 피해를 3 주고 냉기를 3번 영창하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집으시면 됩니다. 이게 딜이 조금 부족한가 싶으시면 집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순수 방어도만 주는 카드들이 좋습니다. 전기 냉기 덱의 에이스들을 보겠습니다. 동전기. 이번 전투 동안 영창한 전기의 수만큼 전기를 영창합니다. 읽어보시면 감이 오죠? 전기를 잔뜩 영창하시면 돼요. 테슬라 코일. 대상 적을 상대로 모든 전기를 발동시킵니다. 전기를 잔뜩 영창해둔 상태로 쓰시면 돼요. 0코스트라 아주 좋은 어태커입니다. 그리고 최고 에이스는 바로 요 이제 조합이죠. 뇌우. 전기를 X번 영창합니다. 이때 X는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만약 임계 초과하고 에너자이저 쓰고 영창하면 기본 에너지 3에다가 임계 초과하면 총 에너지 7 되고 7 된 상태에서 에너자이저 쓰면 에너지
뇌율가 14가 되니까 전기를 14번 영창할 수 있고, 뇌율을 쓴 다음에 다음 턴에 동전기로 이어간다면 14번 쓴 거를 동전기가 똑같이 14번 플러스 내 이번 턴에 이번 전투 동안 쓴 전기만큼 와장창 영창하는 그런 전륜한 에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원해요. 전기 냉기 유리덱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를 추가하시면 돼요. 유리를 영창하는 카드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보시다시피 데미지나 이런 면이 아주 좋은데, 이제 유리를 섞으면 테슬라 코일이 아주 약해져요. 하지만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딜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유리를 넣어서 밸런스를 잡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대신 이 에이스들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암흑 냉기 덱의 승리 플랜. 암흑을 잔뜩 쌓고 이제 다중시전으로 딜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흑을 쌓을 때까지 수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암흑을 최대한 빨리 쌓는 것도 중요해요. 승리 플랜은 암흑 쌓아서 다중시전으로 다 죽이면 되시고요. 약점은 암흑 예열까지 잘 버티셔야 합니다. 암흑 냉기 덱의 공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흑을 영창하는 카드들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암흑을 영창하고 모든 암흑 구체의 지속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같은 이런 어둠. 즉, 효과를 발동시키는 이런 게 좀 암흑을 빨리 쌓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암흑을 빨리 쌓으려면 밀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밀집이 높으면 암흑이 또 더 쌓이기 때문에 이제 쌓아야 되는데, 보시면 그림자 방패, 방어도가 있죠? 피해가 있긴 한데 약화도 있어요. 약화는 이제 상대 몬스터의 데미지를 깎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걸 보면 아시다시피 어둠은 조금 수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기가 조금 공격적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창과 꽃샘추위의 밸류가 조금 올라갑니다. 암흑냉기 덱에선. 암흑냉기 덱의 에이스는 다중시전인데, 이제 잘만 싸우면 엄청나게 전륜한 데미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에너자이저 임계 초과로 이제 콤보를 넣는 것도 똑같은데, 다중시전을 보면 오른쪽 구체를 X번 발현시켜요. 즉, 전기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정해져 있죠. 발현되는 데미지가. 근데 암흑은 스택을 쌓고 그거를 발현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암흑의 수치가 40이면 40만큼 X번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때문에 암흑 덱의 이제 에이스는 다중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리도 똑같아요. 그냥 암흑에다가 유리를 섞는 거고요. 암흑 구체가 좀 빨리 사용되지 않도록 많은 슬롯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서 예열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구체 덱의 제오원소 덱인데, 제오원소 덱은 아주 어려워요. 제오원소 덱의 승리 플랜은 슬롯을 잔뜩 늘리고 슬롯을 많이 다양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밀집이란 카드로 딜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체 덱 중에 가장 예열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전기 냉기 덱은 슬롯을 늘릴 필요가, 늘리면 테슬라 코일이 좋긴 한데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어원소 덱은 슬롯을 늘리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고점은 가장 높지만 예열은 가장 오래 걸려요. 승리 플랜은 수많은 슬롯에서 나오는 패시브 공격, 방어, 에너지 단발이고, 약점은 가장 약한 초반. 그래서 유물이 잘 받쳐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구체덱에서는 못 쓰는 카드들을 쓸 수 있는데 이 4가지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무지개, 전기 냉기 암흑을 영창합니다. 전기랑 암흑이 같이 있어서 쓰기 좀 애매하지만 제어원소 덱에서는 쓸 수 있다. 냉각제, 영창된 구체의 종류 하나당 방어도를 얻는다. 아주 좋아 보이죠? 컴파일 드라이버, 영창된 구체의 종류 하나당 카드를 한 장 뽑는다. 일제 사격, 영창된 구체 한 개당, 이거는 종류당이 아니에요. 한 개당 피해를 5 줍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구체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오원소 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카드는 이 혼돈이란 카드예요. 혼돈이란 카드는 이제 강화하기 전에는 무작위 구체를 한 번 영창합니다인데, 강화를 하면 무작위 구체를 2번 영창합니다로 바뀌어요. 즉 1코스트 카드 한 장으로 구체를 2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머지 1코스트 카드들과 비교를 하면 모두 강화됐을 때 기준이에요. 꽃샘 주의, 한 번 영창하고 데미지 줌, 번개, 데미지 10 주고 한 번 영창함, 이런 식으로 각각 한 번씩 영창하게 돼 있어요. 즉 1코스트의 카드를 써도 이제 슬롯을 한 칸씩만 채울 수 있는데, 혼돈은 동시에 2칸을 채울 수 있죠. 때문에 혼돈이 많을수록 좋은 덱이고, 혼돈을 많이 쓸수록 좋은 덱이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아래 이 5개 카드를 집기가 약간 애매해지죠.
왜냐하면 혼돈으로 이제 칸을 빨리 채워야 냉각제 효율도 좋아지고 컴파일 드라이버 효율도 좋아지고 일제 사격 효율도 좋아지고 패시브도 많이 쌓입니다. 이제 강화된 무지개와 비교를 해보면 무지개 강화하면 2코에 전기 냉기 암흑을 한 번씩 영창하고 소멸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 이걸 2장, 3장 쓴다고 치면 얘는 2장 쓰면 총 4코스트 들어가고 6 영창 되는데 얘는 3개 쓰면 3장 쓰지만 3코스트로 1코스트 싸고 6영창 똑같지만 플라즈마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우가 된다고 하면 혼돈이 좋은데 이 혼돈을 보시면 만약에 혼돈에서 무작위가 2번 나왔는데 플라즈마가 2개 나왔다 치면 실질적으로는 1코스트에다 카드 한 장 덜 쓴 거나 똑같아요. 융합을 2장 쓴 효과이기 때문에 혼돈은 이제 고점이 아주 높다. 저점도 꽤 괜찮다. 그리고 피뢰침은 강화 전에도 이제 칸을 2장 채워주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도를 4 얻고 다음 턴과 2턴 동안 턴 시작 시 전기를 한 번 영창하는데 즉 전기를 2번 영창해주는 겁니다. 대신 예열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피뢰침도 좋고 오한도 동시에 칸을 많이 채워주는 좋은 스킬이고 스피너는 쓰면 좋습니다. 제어 원소 덱의 에이스는 다른 이제 에이스들과 달리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동기화 산산조각이 아주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화 보면 영창된 구체의 종류 하나당 한 턴 동안 밀집 2를 얻습니다. 즉 5종류 전부 영창돼 있으면 밀집이 10이 돼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집을 많이 쌓으면 제호원소 덱은 암흑도 수치가 빨리 쌓여요. 그래서 밀집으로 암흑 수치를 쌓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쌓은 밀집을 통해서 산산조각으로 모든 구체를 발현해서 한 방에 데미지를 다 주는 그런 에이스 콤보가 있겠습니다. 구체덱은 모두 다 이 밀집과 슬롯을 늘리는 이런 카드들이 좋고 밀집 타격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데미지를 주는데 구체는 이런 피해를 준다 카드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서 밀집 타격은 안 좋고 엄청나게 좋은 카드는 요 모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 슬롯도 늘려주고 카드도 뽑는데 0코스트예요. 대신 비용이 1 증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2코스트 때까지도 쓸만해요. 모드 적용은. 1코스트까지는 무조건 써야 되고 0코스트 때는 당연히 써야 되고 2코스트도 나중 가면 쓸만해져서 아주 훌륭한 카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초반이 어려운 구체덱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도 쓰면 이제 괜찮은 그런 카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덱의 공통적 카드 중에 운영을 도와주는 카드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구체덱은 슬롯 구체 버프가 쌓이기 전 초반이 공통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유물 같은 것도 좋고 이제 초반에 도와주는 그런 카드들이 훌륭해요. 예를 들어 이런 부팅 과정. 방어도를 10 얻고 선천성이란 거는 1턴에 무조건 얘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턴이 약한 구체 덱한테 부팅 과정이 있으면 초반에 버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 덱의 에이스 카드들 찾는데 굉장히 좋은 카드고 반복이나 모드 적용은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쁘지 않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구체 덱에서 공통적으로 나쁜 카드들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특히 레이저 포인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 데미지는 취약,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우세요. 레이저 포인터는 취약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타격덱에는 좋은데 구체덱에는 전혀 쓸모가 없고요. 그리고 증강 같은 경우는 슬롯을 없애기 때문에 안 좋고 파괴강선의 이 밀집을 잃는다는 영구적인 거예요. 그 한 전투에서 밀집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체덱 공략은 끝났고 우선 타격덱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격덱은 구체를 쓰지 않는 덱이에요.
그래서 직접 때려서 잡는 덱이고 두 종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를 안 쓰니까 밀집 잃어도 상관없고 구체 슬롯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파워 카드는 한 전투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뭔가 카드를 뽑지 않으시면 이 증강은 2장 아니면 맥시멈 3장까지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계 카드는 취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레이저 포인터의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타격 덱은 후벼 파기 덱인데 후벼 파기 카드를 읽어보시면 피해를 3 주고 이번 전투 동안 모든 후벼 파기 카드의 피해량이 2 증가합니다. 즉 이 카드는 덱에 후벼 파기만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덱은 모든 카드가 후벼 파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승리 플랜은 후벼 파기고 약점은 후벼 파기가 잘 떠야 돼요. 후벼 파기 덱의 공격은 후벼 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공격으로는 FTL이라고 피해를 주고 카드를 뽑는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왜 뽑냐? 후벼 파기를 뽑기 때문에 카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위한 모드라는 카드를 읽어보시면 버린 카드 더미에서 모든 0코스트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후벼 파기는 0코스트죠. 이걸 다 가져와서 다시 쓰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이 좋아도 수비 플랜은 필요한데 디펙트는 되게 효율 좋은 수비 카드들이 좀 있어요.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방어도를 얻고 이제 버린 카드에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오죠. 뭘 가져와야 될까요? 후벼 파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화된 냉정함이나 이런 효율 좋은 수비 카드들을 쓰시면 됩니다. 눈 혈키기 같은 경우 0코스트죠. 0코스트이기 때문에 이 하나모에서 드로우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비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정함은 강화하면 카드를 2장 뽑으니까 강화된 냉정함도 나쁘지 않습니다. 후벼 파기 덱의 에이스는 후벼 파기입니다. 그래서 에이스를 보조하는 카드로는 레이저 포인터가 있고요. 취약을 걸면 데미지가 50%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걸고 열심히 후벼 파시면 됩니다. 후벼 파기 덱의 운영은 이제 후벼 파기를 보조하는 카드들이 있는데 적응형 타격은 보조가 아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를 위한 모드.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FTL, 야성. 야성은 매 턴마다 처음으로 비용이 0인 공격 카드를 사용하면 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뭘 써야 될까요? 후벼 파기를 다시 손으로 가져오시면 되고 긁어내기는 카드를 4장 뽑는데 비용이 0이 아니면 버려요. 그러니까 후벼 파기가 아닌 건 다 버리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타격덱은 고밸류 타격덱인데 타격덱이지만 후벼 파기를 안 쓰면 고밸류 타격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덱의 핵심은 증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강으로 힘과 민첩 버프를 이제 플러스 4 플러스 6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제 열심히 패면 됩니다. 이제 약점은 뽕맛이 살짝 없다. 그리고 에너지 부담이 좀 있다. 그리고 증강의 의존도가 좀 높아요. 이제 고밸류 타격덱의 공격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냥 타격을 쓰셔도 돼요. 이제 추진 타격, 피해를 10 줍니다. 난동, 피해를 주고 뽑을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 공카를 가져오고 찢기, 피해 24 주고 이걸로 죽이면 3코스트 돌려줘요. 찢기 같은 경우는 다인전에서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입니다. 수비는 후벼 파기랑 비슷해요. 근데 증강을 쓰기 때문에 수비 효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고밸류 타격덱의 에이스는 별거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뭔가 아쉽지만 나성 관통이 아주 그나마 에이스라고 할 만한 거고 이 덱의 특징이라고 하면 유성 타격을 쓸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안 쓰겠지만 어쩌면 같이 쓸 수 있도록 덱을 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유성 타격을 쓰시겠다고 하면 아마도 그 구체 슬롯은 좀 해결을 하셔야겠죠. 증강으로 인해서 줄어든 구체 슬롯은. 하지만 뭐 대충 에이스를 짜보자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돌아가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별 타격덱의 운영, 즉 버프는 증강이 아주 필수고요. 증강이 있어야 이제 덱이 세냐 약하냐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걷어내기, 기계학습, 광선 휩쓸기로 카드를 열심히 뽑아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타격덱은 끝났고
이제 덱이 두 개가 남았는데 초보자용 상태 이상 덱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태 이상 덱은 상태 이상 붙은 카드를 전부 모아서 그냥 쓰시면 되고 정말 쉽고 강하고 그리고 증강 한 장이면 예열도 다 끝나고 아주 쉽고 재밌는 덱입니다. 승리 플랜 상태 이상 잔뜩 모아서 쓰시면 됩니다. 장점은 적이 나한테 상태 이상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 다 카운터 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굉장히 쉽고 전두엽이 사용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은 늪보스를 잡을 때 도망가기는 없애면 안 된다. 이거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선 상태 이상 덱의 공격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 틀어막기, 피해를 4만큼 3번 주고 상태 이상 카드를 씁니다. 로켓 펀치는 상태 이상 카드를 생성하면 공짜가 돼요. 뭐 이런 식의 카드들이 좀 있고 일반적인 다른 공격 카드들을 조금씩 섞어도 돼요. 효율 좋은 공격 카드들. 상태 이상 덱의 수비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으로 수비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일반적인 수비 카드들을 조금 섞으셔도 됩니다. 상태 이상 덱의 이제 명실상부한 에이스는 대공포가 있는데요. 모든 상태 이상 카드를 소멸시키고 소멸시킨 거 한 장당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8, 레이저 포인터와 조합해서 쓰시면 정말 재밌게 게임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 이상 덱 운영도 사실상 딜을 많이 늘려주는데 터보 이 에너지를 얻고 뽑을 카드 더미에 공허를 넣고 오버클럭으로 카드를 뽑고 와서 화상을 넣고 이제 증강 같은 게 있습니다. 압축은 방어도를 얻고 손에 있는 모든 상태 이상 카드를 연료로 변화시키는데 연료는 1 에너지를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압축 같은 경우는 굳이 상태 이상 덱이 아니더라도 다른 덱들에서 쓰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에너지 버프 3박자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정말 완벽한 밸런스의 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펙트의 덱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제 파워 덱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파워 덱이란 무엇이냐? 창공지능과 서브루틴 머신러닝으로 다수의 파워를 쌓는 이런 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점은 모든 덱 중에 가장 강해요, 후반이. 그래서 성장성이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모든 디펙트 덱 중에 초반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초반에 버텨주는 유물이 가장 중요한 그런 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 덱은 이제 공방을 나누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 덱이 설계가 됐냐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내 턴 시작 시 무작위 파워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랑 서브루틴, 파워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두 장을 어떻게든 조합해서 써보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출발을 하고요. 이 게임에 있는 모든 파워 카드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공지능과 서브루틴은 제외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분류하자면 구체 관련, 뭐 폭풍 벼락, 축전기 반복 냉각제, 조각모음 후박, 스피너, 그림자 소모 앞에서 다 봤던 애들이죠. 이 중에 전기 관련된 게 두 장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이상 관련 3장 있고요. 힘 관련 야성은 웬만하면 파워덱에선 못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장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퍼, 기계학습 그리고 메아리의 형상 일반적으로 좋은 파워 카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전기의 구체가 많은 만큼 전기 냉기 덱을 이제 짜보자니 냉기 방어 성능이 너무 느리고 창공지능이 좀 느린데 파워마저 수비형이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우박 폭풍 냉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6 줍니다. 방어도를 6 쐈습니다였으면 훨씬 전기 냉기 파워 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 피해를 줍니다여서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를 버리자니 구체를 버리자니 이게 너무 파워가 그 구체와 관련된 파워 카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하면 이제 공격은 벼락과 폭풍으로 하고 수비는 그냥 상태 이상으로 가는 덱을 한번 짜보자. 반드시 이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뽑는 카드들은 수비적인 게 좋아요. 합성, 피해를 12 주고 다음에 사용하는 파워 카드 비용이 0 됩니다. 합성 카드 아주 좋고요. 피레침도 아주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어막기 나쁘지 않은데 로켓 펀치는 쓰기 힘들어요. 파워 덱의 수위 카드들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초반이 약한 덱인 만큼 부팅 과정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효율 좋은 상태 이상 방어 카드인 가속 이탈과 강행 돌파도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파워덱의 에이스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별다른 에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창의적인 인공지능과 서브루틴으로 돌아가는 이제 무한 순환과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같은 게 이제 파워덱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고, 에너지와 드로우가 아주 잘 조합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나마 나선 관통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가장 중요해요, 파워덱은. 그래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백색 소음 이런 걸로 이제 파워덱을 손으로 가져오고 그걸 써서 서브루틴으로 에너지를 얻고 드로우를 한 다음에 이제 카드를 와장창 쓰는 그런 게 이제 파워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파워덱은. 그래서 이 공략은 이 카드 조합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아요. 어떤 덱이든 공방과 이제 운의 밸런스, 운영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냉기 덱을 하겠다고 하는데 냉기가 안 되면 그냥 전기를 쓰시고 적당한 방어 카드 넣어서 클리어를 노려보시면 돼요. 이 덱 공략은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유물 상황, 지도, 포션 등 추가적인 요소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략을 기본 골조로만 가져가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